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순자는 묵직한 찻잔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어요. 결혼 50주년을 맞은 오늘 그녀는 아침부터 가족들의 전화를 받으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재훈이 이번 주말엔 다 같이 내려갈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남편 이정호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신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신문을 넘기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순자는 그 떨림을 모른 척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말을 더듬고 가끔 사람 이름을 잊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치매 초기라는 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멀쩡해요.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결혼기념 사진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 낀 앨범 속엔 젊은 시절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은 몰랐지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밑에는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나무결이 달아 윤이 바랜 서류함은 마치 시간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호기심 반, 정리할 생각 반으로 서류함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읽혔습니다. 이정우 선생님께. 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이라니 학교 다닐 때 제자가 쓴 건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서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부 이정호, 모 김명희, 자한도 현.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방 안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뭐죠? 이정호, 김명희라니 누구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비교하니 신고서의 날짜는 결혼 직후였습니다. 설마 결혼하고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정호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괜찮을까? 순자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흐릿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되뇌고 있었죠. 순자는 다가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편지 속 잉크 자국이 눈앞에서 번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며 거실이 어둑해졌습니다. 순자는 서류함을 닫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고 생각은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기념일의 따뜻한 공기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온 남편의 삶, 그 안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순자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대체 누구였던 거예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탁자 위 시계 초침이 작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만이 두 사람의 50년을 조용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박순자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며 남편의 약을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젯밤의 편지와 출생신고서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듯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정호는 식탁에 앉아 묵묵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가끔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고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아이는 괜찮을까라고 하셨잖아요. 누구 이야기예요? 정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숟가락 끝이 그릇에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지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말했다가 곧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옛날 일이라니 그렇다면 그건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옛날 일이에요? 저랑 결혼하기 전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을 펼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신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남편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눈빛엔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공중에서 끊어지고 아침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마을 교회에 들렀습니다. 늘 함께 차를 마시던 친구 영숙이 그곳에 있었죠. 순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있네요. 영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모르죠.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숙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순자 씨, 나이 들면 기억보다 죄책감이 더 또렷해진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눈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 나 그 일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숙은 놀란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쥔 편지 봉투를 꾹 쥐었습니다. 봉투의 뒷면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전북 완주군 신촌리 125.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그 주소를 되뇌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고 순자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탁자 위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 위 작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과거가 묻혀 있을 그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코트를 꺼내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요. 평생 믿어온 남편 그리고 그와 함께 쌓아온 50년의 세월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곳으로 가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밤의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마음 속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진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순자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터미널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편지 봉투와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신촌리 125. 낯선 지명이 입안에서 무겁게 굴러나왔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국도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논밭이 끝없이 이어졌고 바람에 말라버린 갈대가 스쳐갔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 걸까요? 정말 알아야 할까? 그러나 떠오르는 남편의 떨리는 손과 중얼거림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확인해야죠. 이대로는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엔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길을 물었습니다. 신촌리 125요? 아, 거긴 오래전에 사람이 떠났죠. 한 노인이 대답하며 손가락으로 마을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 집 아들이 몇 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 얼굴이 참 닮았더라고. 순자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닮았다고 했다. 누구를? 남편을? 그녀는 노인의 안내를 따라 마을 끝으로 걸었습니다. 길은 좁고 굽어 있었으며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집은 거의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와는 무너지고 창문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순자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녹슨 쇠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집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벽엔 바래진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죠. 순자는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남편 이정호의 젊은 시절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 씨, 이게 다 뭐예요? 그녀는 사진 뒤편을 살펴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엔 오래된 신문 기사와 병원 서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서류에 출생기록부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턱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일었고 그녀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나요?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말이에요. 서울에서 일한다던데요. 건축 일을 한다나 봐요. 그 말에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 건축사무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들었죠. 잘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순자는 가슴 깊이 묘한 감정이 일렁이는 걸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출생신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도현.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죄책감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감춘 진실을 내가 대신 마주할게요. 어느새 해가 저물어 마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위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길게 늘어진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그 아이를 직접 찾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50년의 침묵을 깨는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건축사무소 앞 인도에 서서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주하게 되는 건가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잔잔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도면과 완성된 건물 사진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다가와 예약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도연 씨를 찾아왔어요. 이정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직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이정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곡선, 눈매, 그리고 말없이 바라보는 표정까지 닮아 있었죠. 제가 한도연입니다. 어머니 아니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그분은 제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날 버렸어요. 내가 10살이 되던 해였죠. 어머니는 혼자 나를 키우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을까, 괜찮을까, 늘 두려워했어요.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는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도연 앞에 놓인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구조를 담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 위로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란 것, 그 사람이라면 고마워했을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죠. 하지만 꼭 알고 가야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당신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이라고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젠 당신의 결정이 필요해요.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 아직 나를 기억하나요?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후회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빛 속에서 오랜 분노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사무실 문을 나서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코트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밤 순자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 아이를 만났어요. 정호의 눈가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병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죠. 기계의 일정한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굳은 살이 닿는 순간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정호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아니 당신 아들을 만났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병실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낯선 기척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도연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문가에 서서 침묵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군요.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려다 멈추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잡아요. 이제 괜찮아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이냐?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예요. 이제야 왔어요. 짧은 대답이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도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이 닿은 순간 병실 공기는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순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요. 우리 모두 용서해요. 정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안도의 섞임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며 병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평안하죠? 순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천천히 오르내리더니 고요해졌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밖으로 빛이 완전히 퍼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하지만 그 끝이 참 따뜻하네요. 그녀는 병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엔 정호의 마지막 숨결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한동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쉬어요. 당신도 그리고 우리도. 장례식이 끝난 마을엔 겨울의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검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탁자 위엔 정호의 낡은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네요. 당신다운 일이에요. 일기장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레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75년 3월 2일. 나는 죄를 지었다. 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어지는 글엔 그날의 기록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부탁한다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순자에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순자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더 큰 사랑을 택했다. 순자는 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그 아이를 버린 거군요.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건 순자 덕분일 것이다. 순자는 그 문장을 끝없이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조심스레 덮으며 말했다. 당신 참 못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었네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도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와요. 날이 아직 추워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글이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늘 걱정했어요. 매일 일기마다 이름을 썼더군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일기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호는 젊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였으니까요. 도연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했을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불안했지만 마지막엔 평안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순자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아픔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네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들은 마치 용서의 조각처럼 천천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박순자는 손자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은 한도연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매화꽃이 만개해 있었고 나무 의자 위엔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하네요. 당신이 있던 자리 같아요. 도연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원 한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복 위에 헐렁한 셔츠를 걸친 채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순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집이 참 좋아요. 당신 손끝에서 이렇게 따뜻한 집이 나오다니.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어요.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라 하셨다죠.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건 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점심 식탁 위엔 순자가 직접 만든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자들이 웃으며 수저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 매일 오면 안 돼요? 그 말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 이 집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호 씨, 봄이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매화도 피었네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그녀의 무릎 위에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꽃잎을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겠죠. 그래요. 저기 저 하늘 어딘가에서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이 아직 여기 있어요. 저녁 무렵 집안은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식탁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재훈, 며느리, 손자들, 그리고 도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가 돌아간 뒤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당신 편히 쉬어요.
그 말과 함께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매화가 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의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불었고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순자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결국 용서였어요. 따뜻한 봄날 아침, 햇살이 순자의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지 한 장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손이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지만 마음은 고요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에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획 한 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이젠 아침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루가 잘 흘러가요. 하지만 여전히 문득 당신의 숨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순자는 잠시 펜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 씨와는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참 성실해요. 집도 잘 짓고 손자들과도 잘 어울려요. 당신이 보았다면 분명 흐뭇해했을 거예요. 이젠 그 아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와 편지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종이를 눌렀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커가면서 당신 이야기를 물어요. 나는 늘 말하죠. 너희 할아버지는 조금 서툴렀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었단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젠 그 표정이 내 마음속에 평화로 남았어요. 당신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당신이 남겨둔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다 채웠으니까요.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하늘 우체국이라 쓰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집 앞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나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잘 가요, 정호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매화 꽃잎이 한꺼번에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젊은 날의 기억, 사랑의 온기, 그리고 용서의 숨결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자 그녀는 고요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일기장과 함께 한 장의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엔 정호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은 언제나 남는다. 순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가 창문 틈을 지나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꽃잎은 그녀의 무릎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당신과 함께한 인생 참 고마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도연이 마당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흐릿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슬픔 대신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봄빛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하나로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 에필로그 봄날의 약속. 봄비가 살짝 내리던 오후 한도연은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매미 대신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는 하얀 매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묘비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정우 박순자, 영원히 함께.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묘비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이제 제 집도 완성됐어요. 아이들이 그 집을 참 좋아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젖은 빛이 스쳤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이 묘비를 비추자 매화꽃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순자의 마지막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남아요. 그것만은 끝나지 않아요. 그는 그 문장을 되뇌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어린 손자 두 명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인사했어요?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다 같이 인사하자. 세 사람의 목소리가 산들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잘 계세요. 다시 올게요.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차창 너머로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논바닥 위에서 반짝이고 멀리 매화나무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이 완성됐네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미소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 손자들이 잠든 사이 그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은 진심으로 이어진다. 그 문장을 적은 뒤 그는 펜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이 글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잘했다, 도연아. 이제 내 길을 가렴. 도연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저도 행복해요.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매화나무가 늘어선 언덕 위에서 붉은 노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품처럼 세상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래전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고요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